첫 번째 문제가 어디 마음껏 쓴 적도 없는데 왜 나는 항상 돈이 부족할까요? 예, 누가 뺏어갈까요? 예, 내가 쓰는 거죠. 내가 쓰는데 왜 나는 마음껏 쓴 적도 없는데 돈이 없을까요? 이 문제가 가장 많으시고요. 재테크 다 관심 있지 않으신가요? 재테크가 뭘까요? 예, 이게 사실 일본식 조어죠. 예, 이런 진짜 단어는 없는데 재물을 테크, 기술을 부려서 불린다. 이런 게 한때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로잡았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월급 생활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대충 견적을 내보니까 큰 승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방법을 쓰면 조금 괜찮은 삶을 좀 살아볼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인간이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결과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예, 좋을 수도 있죠. 예, 좋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절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결과가 너무 안 좋고 왜 안 좋은지 영문을 몰라요. 나는 그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만 지금 읽고 보니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길어진 수명, 노후를 생각하면 축복이어야 할 텐데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진시황은 전 세계의 신하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다 수소문을 해서. 근데 지금 진시황 살아 계십니까? 우리는 진시황처럼 노력 안 해도 대충 100세는 산다는 얘기인데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후를, 길어진 수명과 노후를 생각하시면 앞이 깜깜해지시는 경험을 하십니다. 사실 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노후가 이렇게 공포가 되었을까? 네 번째, 열심히 일을 해도 카드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왜요? 카드로 쓰시니까 그냥 그런 거죠? 예, 카드로 생활비를 쓰시니까 그런 건데 이 허탈감은 카드 결제일에 돈이 빠져 나가고 나면 마치 내가 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돈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드는 게 문제가 되겠죠. 맞벌이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현실이 힘듭니다. 맞벌이를 하셔서 좋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 하시면서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지시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를 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를 케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런데 그거를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단 상황이 나를 결정해주는 논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하게 사십니다, 다들. 제가 아는 분들, 과소비하시는 분들 없어요. 다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가족들이 좀 외식도 좀 멋진 데서 하고 여행도 좀 괜찮은 데 가고 이럴 여유도 좀 있어야 사람이 힘들게 살아도 좀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여유가 없습니다. 마인드 문제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이유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열심히 돈을 모았지만 금융기관에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재테크하고 관련이 깊은데요. 돈을 모으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써버리지 않고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집에다가 뭐, 장독대나 뭐, 옷장에 둘 수가 없으니까,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이자를 기대하면서 맡기시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많은 트렌드는 내가 냈던 돈보다 뭐, 이자가 좀 붙어서 오면 좋은데, 그러기는 커녕, 오히려 내 돈이 반토막 나거나, 좋은 상품인 줄 알고 가입을 해서 은행 직원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가입을 했는데, 이 추천을 받았던 상품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든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융기관이 나쁜 기관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모든 지금의 사회적 인프라는 너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이긴 한데요. 알 거는 거기까지는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10년 동안 가계부 쓰셨대요. 존경스러운 분이시거든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계부를 썼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겠죠? 뭐 좀 알뜰하게 잘 살았다든지 보람이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10년을 쓰던 5년을 쓰던 3년을 쓰던 단 하루를 쓰시던 집어 던지세요. 왜 집어 던지시느냐? 뭐 마이너스인 걸 맨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는 큰 의미가 없다 하셔서 안 쓰시고 대부분 가계부 대신에 신용카드 명세서로 가름을 하십니다. 거기다 찍혀 있는데 뭐하러 다시 옮겨 쓰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럼 가계부는 써야 될까요? 가계부는 쓰지 말아야 될까요? 질문을 드리면 여자분들은 그러세요. 여성분들은 근데 못 써요라고 약간 못 써요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써야는 되는데 못 써요죠. 그런데 요즘의 젊은 여성분들은 안 써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안 써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조목조목이 다 맞는 얘기예요. 이왕 쓴 거 다시 확인해서 후회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거 쓴다고 부자 돼요? 그 다음에 계속 지출한 내역들 확인해가지고 다시 뭐 저축액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 하게 되는 게 너무 싫어요. 돈을 썼으면 폼나게 쓰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멋진 분들이셔요. 그분들이 다 맞아요. 그래서 가계부 쓰기 싫어요. 구질구질해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내 집 하나 안정되게 꾸려보려는 겁니다. 목표들이 대단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 집 하나 꾸리는 거.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내 혼자 살 공간, 4인 가족이신 분들은 4인 가족이 좀 안락하게 사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꾸미는 게 그냥 인생의 목적이신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당연하죠. 집값이 비싸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집값이 비싸요. 주택 정책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집 문제, 돈 관리 문제는 주택 정책의 문제, 여러 가지 집값이 너무 비싼 문제 있지만 오늘 현실 내가 지금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제적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주변에 막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돈 문제들의 실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돈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을 센터에서 하다 보면 다들 이제 고해성사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까지 돈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제가 또 나가가지고 원피스를 샀어요. 학원을 끊어놓고 다니질 못했어요. 이런 얘기들이 막 줄줄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내 잘못도 있죠. 내가 돈 관리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나만의 문제였을까? 저희 교육 내용에서 보게 되면 내 잘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우리가 그거 익숙해요. 미디어에서 당신이 그 작은 글씨를 읽어봤어야지.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고 조심하는 거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러냐? 특히 투자 상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내 탓이 지금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부 자기 탓이고 나만 잘 벌고 나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물질지상주의라는 말을 이제 쓰는데 굉장히 진부한 단어입니다. 물질지상주의.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왜 팽배해졌냐면 돈은 우리가 무언가를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고 싶다, 뭔가를 배우고 싶다 하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단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우리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수단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목적은 어디론가 가고 수단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현상.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 20대 후반의 남자분 친구셨는데 그 친구가 목표는 2억 만들기예요. 그래서 제가 2억을 모아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2억을 만드는 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2억을 모았으면 뭐 집을 살 거냐 아니면 장가를 갈 거냐 차를 바꿀 거냐 뭘 하겠기 때문에 돈을 2억을 모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아니요 저는 그냥 2억이 옆에 있어야 돼요. 2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재무 목표는 목돈 마련. 이거에서 그냥 끝이에요. 그 목돈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 해봤는데 제가 사람을 만나면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일단 모아놓고 그때 생각을 하겠다. 그때 뭐 돈 있으면 뭐가 고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아놓고의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죠. 모아놓고. 그래서 철학 목적은 부재하고 수단이 목적으로 등치되고 이거 되게 순식간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 진부한 단어에는 굉장히 우리의 현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치열해요. 돈은 내 노력의 대가라고 하는데요. 20대들을 만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뭐냐면 연봉이 곧 인간의 값.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게 되면 잉여다 뭐다 이렇게 담론들이 나오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놀고 있으면 나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기여하지 않는 인간이고 연봉을 많이 받고 있다면 그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 속에 살고 있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숨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상적 현실이고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사람 구실을 하고 산다는 게 돈벌이하고 과연 관련이 없을까요? 뭐 가치를 실현한다, 뭐를 실현한다 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가족을 이끌어 가실 생계 수단인 돈을 버시는 일이고, 내가 내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가장이 가족들을 나몰라라 하실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고 굉장히 현실적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죠. 내 몸값을 올리는 문제고 화폐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경쟁 구도고요. 생존권까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어떤 인프라가 되는 문제는 대량 소비 사회의 토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경제학 분야에서보다 그 생태, 환경의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냈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될 얘기예요. 이 문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대량 소비의 사회는 대표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인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인프라라는 말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인프라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뭐 냉장고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 다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얘네들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얘네들의 숙명이죠. 인프라를 뜯어낼 게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냉장고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자동차도 이미 모든 국민이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 칸이 3개인 거, 냉동실이 아래인 거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냉장고가 없어서 고장나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서 나의 냉장고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공장도 수도비 되겠고 이것이 경제 발전에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냉장고 경쟁을 하고 정수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계속 집에다 들여놓는 경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냉장고를 계속 큰 것을 욕망하는, 그리고 뭐 지금 평균 가정의 냉장고 대수가 3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어떻게 그렇게 냉장고를 사재 끼고 있냐, 당신은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많은 없는 현실이 TV만 켜면 냉장고 광고, 보험 광고 쏟아지고 있고요. 나만 좀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모자라게 살고 있나? 다들 굉장히 좋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수시로 들게 만들게 합니다. 마케팅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지만 사람들을 아주 순식간에 자괴감에 빠지게도 만들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나는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학생들은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 스스로 나의 현실에 대한 자괴를 느끼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벌충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뭔가 선순환 구조보다는 악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스탑을 해서 내 탓만 하시기보다 나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 나는 왜 이렇게 대학 때 공부를 안 해놨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 상황에서 잠깐 스톱을 하고 내 탓 말고 주변에 다른 탓은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